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보험 관련 최신 뉴스 10가지를 깊이 파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험 시장을 보면요. 마치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줄다리기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한쪽에선 금융당국이랑 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밧줄을 막 당기고 다른 한쪽에선 또 시장 논리나 경쟁 압력이 엄청 세게 반대쪽으로 당기는 그런 모습이죠. 팽팽하겠네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청취자님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돈과 직결되는 소식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내 돈을 지키고 또 찾는 거니까요. 첫 번째 뉴스가 바로 그 얘기네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NH농협생명에서 시작했다는데 이거 뭐 그냥 매년 하는 연례 행사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고객이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돈들 있잖아요. 아, 네네. 예를 들어 휴면보험금이라든지 만기가 지났는데 까먹은 돈, 아니면 아직 안 받은 연금 같은 걸 회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농협생명 가입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아, 그렇죠. 다른 보험사에도 제 돈이 잠자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사실 개별 회사 캠페인보다 훨씬 강력한 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보험 찾아줌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요. 아, 그 통합조회 서비스 말씀이시죠? 네. 거기 들어가면 내가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숨은 돈을 단 몇 번 클릭만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뭐랄까, 연말정산 때 놓쳤던 세금 환급받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듣고 보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자, 이렇게 숨은 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침 겨울철 자동차 보험 관련 소식이 있네요. 네, 빙판길 사고가 급증하는 12월. 이건 정말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싶어요. 꼭 챙겨야 할 특약 3가지가 있습니다. 새 바지요? 뭔가요? 첫째는 윈터 타이어 할인 특약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니까 이건 뭐 일석이조죠. 아, 좋은데요. 둘째는 안전운전 점수나 마일리지 특약을 잘 활용하는 거고요. 겨울엔 보통 운전거리가 줄어드니까 마일리지 환급받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죠.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차량 단독 사고 손해 특약입니다. 차량 단독 사고? 네, 많은 분들이 자차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혼자 사고 나도 다 보상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혼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는 이 특약이 없으면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정말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자차 보험이 만능이 아니었군요. 지인 한 분은 실제로 겨울 새벽에 혼자 미끄러져서 차가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이 특약이 없어서 수리비 전액을 본인 돈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보험증권을 열어서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년 보험료 몇천 원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방법, 숨은 돈을 찾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 그런데 만약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운전자 보험 시전이 거의 전쟁터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전쟁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막차타라는 절판 마케팅 때문에 전산망이 마비될 정도니까요. 아니, 대체 얼마나 안 좋아지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핵심은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에요. 기존에는 사고 시 변호사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500만 원으로 말 그대로 10분의 1 토막이 나요. 와, 10분의 1요? 네, 심지어 자기 부담금 50%까지 새로 생기고요. 또 형사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공탁금을 보험사가 100% 먼저 내주던 아주 유리한 조건도 사라집니다. 아, 이달 11일경에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라 그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보장을 줄이는 건가요? 보험사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에요. 이 보장이 과도한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일종의 과잉 보장이라고 본 거죠.
아, 과잉 보장이다. 네. 그래서 보험사에 한도를 낮추라고 권고한 게 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덜컥 가입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조급함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이제 곧 없어진다고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이 보장이 나에게 필요한지 차분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얘기가 나오니 실손보험도 궁금해지네요. 매년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인 분들 정말 많으신데 희소식이 있다고요? 네, 내년 2월에 5세대 실손 보험의 일환으로 아주 흥미로운 선택지가 추가돼요. 비유하자면 뷔페에서 내가 잘 안 먹는 비싼 메뉴는 빼고 음식값을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뷔페 비유요? 재밌네요. 어떤 메뉴를 뺀다는 거죠? 바로 도수 치료, MRI, 비급여 주사제처럼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고액 비급여 항목들이에요. 아, 항상 문제되는 것들이네요. 네, 이 보장들을 아예 특약에서 빼는 대신 보험료를 약 30%나 저렴하게 만드는 거죠. 30%나요? 네, 평소 병원을 자주 가지 않거나 이런 비급여 치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겐 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보험료가 정말 무섭게 오르던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귀가 솔깃해지겠는데요. 그렇죠.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커서 유지를 고민하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저렴한 4세대나 새로 나올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해요. 물론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요.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네요. 그런데 보험에 대한 상식을 뒤엎는 뉴스도 있어요. 보통 보험은 비갱신형이 무조건 진리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건 제가 알던 거랑 완전 반대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비갱신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 주장의 핵심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월 보험료 차이가 5배 이상 극단적으로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5배요? 네. 그럴 땐 오히려 갱신형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30대 남성 기준으로 20년 갱신형은 월 17,000원인데 비갱신형은 월 84,000원이에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만약 청취자님의 예산이 월 2만 원 이내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갱신형으로는 보장금액 1,000만 원짜리 상품에 겨우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험의 본질이 적은 돈으로 예측 불가능한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같은 돈 내고 1,000만 원 보장받는 것보다 5천만 원 보장받는 게 훨씬 더 본질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위험 보장에 집중한다면 갱신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죠. 특히 암치료처럼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분야는 나중에 더 좋은 신상품이 나왔을 때 유연하게 갈아탈 수 있는 갱신형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무조건 비갱신형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내 현재 예상과 보장의 크기, 그리고 미래의 유연성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이제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법과 제도 변화를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 보험 파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네, 이른바 방카슈랑스 33% 룰을 50%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현재는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33% 이상 팔지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특정 회사 상품만 밀어주는 걸 막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이게 50%로 풀리면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에서 더 인기 있거나 검증된 상품을 추천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은행과 친한 몇몇 대형 보험사 상품만 더 많이 팔리게 된다는 뜻 아닌가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규제 완화의 딜레마예요. 결국 중소형 보험사들은 은행이라는 중요한 판매 채널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어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제도가 오히려 선택권을 줄일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네요. 비슷한 맥락의 소식이 또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대형 판매 대리점, 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이 무거워진다. GA 운영위원 평가 제도라는 게 도입된다는데 이건 소비자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GA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직접 평가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겠다는 거니까요. 불안전 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죠. 네, 취지는 좋은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시장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극화요? 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결국 자본력과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춘 초대형 GA랑 제휴한 대형 보험사만 좋은 평가를 받을 거란 예측 때문이에요. 최근 금감원 평가 결과를 봐도 초대형 GA는 대부분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중소형 GA 절반 이상은 취약 등급을 받았거든요. 아, 격차가 이미 크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평가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영세한 중소형 GA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방카슈랑스도 그렇고 GA 제도도 그렇고 결국 대형사들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는 것 같네요. 이게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말 이득일까요? 그게 바로 지금 금융당국과 시장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가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업계 동향으로 돌려보죠. 이런 규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나란히 조직 개편을 했는데 핵심 키워드가 소비자 보호라고요. 네, 앞서 이야기한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 기조에 발맞추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소비자 보호팀을 소비자 보호실로 격상해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권익 보호 파트 같은 부서를 새로 만들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좀 냉소적으로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 좋은 PR을 위한 액션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변화인지 소비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가 있어요.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분쟁이나 민원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 실제 대응을 보라. 네, 만약 이전보다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거나 소비자의 주장을 더 귀담아 듣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그건 진짜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이전보다 확실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행동의 변화를 지켜봐야겠네요. 그 외에 주목할 만한 단신들도 있던데요. 스키 시즌권 보험 같은 재미있는 소식도 있고요. 몇 가지 흥미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소식들이에요. 롯데손해보험이 스키 시즌 내내 다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장해주는 1만 원대 시즌권 플랜을 내놨어요. 그거 괜찮네요. 네, 이렇게 보험이 점점 더 우리 생활의 틈새를 파고드는 초계인화 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화생명이 UAE랑 교보 라이프 플래넷이 홍콩에서 디지털 보험 혁신을 주제로 협력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생활 밀착형 보험부터 글로벌 기술력까지 보험 산업이 계속 진화하고 있군요. 앞으로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기대해봐도 좋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한라이프가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솔직히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와닿지 않는 뉴스 같아요. 맞아요. 지배구조라는 단어 자체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보험 소비자에게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가요? 네. ESG 경영, 그중에서도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우수하다는 건 그 회사가 단기 실적의 목매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투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일종의 공인 인증 마크 같은 거거든요. 그게 왜 보험 소비자에게 중요한가요? 보험은 1, 2년짜리 상품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내다보고 내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맡기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20년 뒤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때 이 회사가 과연 튼튼하게 존재하고 있을까? 내 계약을 안전하게 지켜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바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은 아니지만 내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내 돈을 수십 년간 맡겨둘 회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겠네요. 오늘 10가지 뉴스를 통해 보험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변화의 속도가 정신없을 정도로 빠르네요. 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죠. 바로 소비자입니다. 기업은 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당국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변화의 방향은 분명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소비자 보호라는 깃발을 내걸고 조직까지 바꾸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만들어주는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변화의 파도를 이용해서 스스로 권리를 찾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똑똑한 주체가 될 기회로 삼는 것일까요?